(2007년 2월) 영산강 중류 나주 영동리에서 대규모 무덤군이 발견됐다. 저희들이 확인한 걸로는 지금 현재 저 4-2호번에서는 중간 토층이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 축조할 때 토층만 조사하면서 서 있는 게 한 개체가 확인이 되고요. 또 나란히 또 지금 저 교수님 발밑으로 또 한 개가 두 개가 서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나주 보감리 고분과 같은 추가장을 한 아파트형 고분이었다. 무덤의 축조 시기는 5, 6세기. 하지만 석실 안에 옹관을 둬서 백제식 고분과는 분명한 차이를 뒀다. 내부에서는 유물은 별다른 유물은 출토되지 않고 다만 인골만 지금 안쪽에서 두개골이 4개가 지금 나란히 놓여 있는 게 확인되고 또 앞쪽에서 서로 마주보는 방향에서 2개가 놓여 있는 게 확인되는데 무덤 발굴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아직 훼손되지 않은 인골 20개가 안치돼 있었다. 성인으로 보이는 인골과 어린이로 추정되는 인골이 함께 묻힌 것도 주목받았다. 1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인골의 주인공을 놓고 학계는 논란에 휩싸였다. 비교해본 결과 그 인골의 형질이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지금 현재 일본의 큐슈 지역, 이게 현대인의 인골과 아주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그 흥미로운 결과였는데요. 이건 뭘 말해주냐면 이 영산강 유역의 고대인들이 굉장히 활발한 그 외복 활동을 했고 또 그 각 지역과 교류 활동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집중됐던 지역 중에 하나로 일본의 큐슈 지역을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한 땅에서 발견된 유골이 바다 건너 일본의 큐슈 지역 사람들의 유전자와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 1500년 전 영산강 유역 마한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동북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지 광주 신창동 유적. 낮은 평야지대에 자리한 늪과 모터, 가마터 등 마한의 생활 유적이 잘 보존돼 있다. 출토된 유물도 다양했다. 수십 종의 목재 농기구와 불탄 벽시 등은 발달한 농경 문화의 흔적이다. 요시노가리 유적은 일본 최대의 마을 유적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60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유적은 고대 국가 이전 소국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마한을 비롯한 진한, 변한, 삼헌과 비슷하다. 그런데 발굴된 유물이 흥미롭다. 농사에 사용했던 돌칼이나 돌괭이 등 원시적인 것에서 나무, 청동기까지 농기구의 발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농경 전시장이다. 이들 목재 농기구와 불탄 벽시 등은 광주 신창동 유물과 몹시 닮아 있다. 吉野ヶ里遺跡から出土したですね、木製品、特に農工具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と帰国のですね、新チャントン遺跡から出土したものと比べて見ますとですね、非常にそっくり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ただ吉野ヶ里遺跡のはですね、紀元前1世紀以降のものが多いのでですね、少し形を変えたりですね、そういうことはしていますけれども、日本の農業文化というとですね、韓半島から日本に渡ってきたということがですね、はっきりしています。 농기구만 전해진 건 아니었다. 매장 문화 속에도 마한의 흔적이 있다. 무덤에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영산강식 뚜껑 접시다. これらのうち右下の2つですね、これとこれとが韓半島の永山港流域から
もたらされたものであることはほぼ間違いありません。 멀리 보이는 넓적한 돌이 낯익다. 청동기 사회 대표적 무덤 고인돌이다. 다소 곳이 누워있는 모습이 영산강 유역 고인돌과 흡사하다. 이 한국의 지성묘들은 그 군집상이라든지 또는 규모 면에서 일본과 그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십 명이면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고인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이 두 개의 지성묘, 한국과 일본의 지성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대표가 나온 석검들이 또는 석촉들이 일본의 고인돌에서 부장품으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것은 한국에서 제작했던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지성묘 문화가 일본에 받아들여지면서 야외 문화를 형성했다. 영산강 유역 마하는 금속 문화와 도작 문화를 일본에 전함으로써 야외 문화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옹관 문화도 마한과 시기의 차이를 두고 나타난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봄꽃이 활짝 핀 4월, 전남 영암에서는 왕인 박사를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왕인 박사 일행이 떠나기 위해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백길에 먹을 음식, 옷가지, 신발 등 살림살이를 백제선에 옮겨 싣는 과정을 왕이 일행이 일본으로 건너기 전 상황이 재현된다. 천지 신명이시여 우리 도일 일행이 무탈하게 일본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영암 출신의 왕인 박사가 일본 응신천왕의 초청을 받고 건너간 것은 서기 405년이었다. 영암 상대포를 출발해 장부에 흐르는 영산강 물길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을 것이다. 왕인 박사 일행이 일본에 가져간 것은 논어 5권과 천자문 1권. 이것은 일본의 문명화와 고대 국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산강 유역은 6세기 초까지도 백제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문화가 유지돼 나갔고 정치적으로도 아마 그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많은 소국들이 병합되면서 그 병합된 지역의 마한 세력자들은 남아있는 남쪽의 마한이나 일본으로 이제 이주해 갔던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405년이라고 하는 시점이 왕인의 도일 시기라면 아직 이 지역이 백제에 병합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일본과의 교류 속에서 이제 영산강 유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당시 왕인 박사 일행의 일본 경유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다. 서남 해안에서 일본 본토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고토열도. 나가사키에서 배로 2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닿는 곳이다. 항구는 우리네 작은 어촌 마을처럼 한적했다. 섬에서 택시 운전만 30년 했다는 운전기사의 안내로 왕인 박사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택시로 30여 분을 달리자 긴 다리가 나타났다. 뭔가 특별한 것이 숨어 있을 것 같다. 와니 가오바시, 와니강 다리라는 뜻이다. 와니는 일본인들이 왕인 박사를 부르는 말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만난 왕인 박사와의 첫 인연, 예감이 좋다.
고래잡이와 관련된 어로 유물을 모아놓은 이 전시관에 41개 토기가 있다고 해서 찾았다. 전시장에는 그동안 이곳 섬에서 출토된 유물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다. 이곳에 낯익은 토기 2개가 보인다. 한 개는 구멍이 뚫렸고 다른 한 개는 검은색의 목이 긴 단지다. 구멍 뚫린 단지, 목이 긴 항아리 장경호, 영산강 유역 41개 토기다. 애써 섬까지 찾아온 보람이 있다. 왕인 박사 일행이 일본 본토에 최초로 상륙한 사가현 간사키. 왕인 박사 일행은 이곳에 여정을 풀고 문화 전파를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선진 문물에 목말라 하는 일본인들에게 천자문과 논어를 전한 것이다. 앞서 마한의 문화가 전해지면서 비로소 일본은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업적을 기리기 위해 완이 신사를 세워 박사의 뜻을 우러르고 있다. 왕인 신사를 뒤로하고 찾은 후쿠오카. 북부 규슈시에서 마한의 흔적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반즈카 고분은 영산강 유역 장고분과 닮은 전방 후원분이다. 돌을 켜켜이 쌓아올린 고분은 북큐수의 전형적인 석실 형태를 띠고 있다. 광주 월계동 장고분과 같은 형태다. 이곳에서 41개 유물이 다수 발견됐다. 미야모토 교수가 제작팀을 위해 수장고에 보관해둔 토기를 꺼내주었다. 하나, 둘. 유물이 책상 위에 놓일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다. 고향 친구를 만난 듯 반갑고 설렌다. 半島との関係を示す遺物がいくつか出ています。その中でも馬漢の遺物として著名なのがこの長足文土器ですけども、そういう意味で当時5世紀末から6世紀の初めのこの古墳には韓国との関係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 토기 위에 새가 지나간 듯 발자국 무늬가 선명하다. 나주 영동리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해봤다. 그릇의 모양과 새 발자국이 닮았다. やっぱりこの長足文土器は日本では作れない土器ですので、やっぱりこれは韓国の馬漢の地域で作られた土器だと考えられます。ですから何かの交易だとかというものをしていただろうと思われますが、重要なのはそれはこの番塚という北部九州の豪族が大和等々を介してではなくて、直接その馬漢の地域と交易を含めた交流をしていたということが重要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니시진 마치 유적이 발견된 수유관 고등학교. 3, 4세기에 형성된 니시진 마치 유적은 마한인의 일본 이주를 말해주는 유적이다. 전시실 안이 니시진 마치에서 출토된 유물로 가득 차 있다. 이 많은 유물 중에 41개는 얼마나 될까? 먼저 수많은 토기 중에서 영산강 유역 마한을 찾아보고 싶었다. 대야처럼 생긴 토기, 목이 짧은 항아리, 양옆에 귀가 달린 단지와
시루까지 영산강 유역에서 사용했던 것이다. 유리구슬을 만들 때 틀로 쓴 거푸집은 해남의 군곡리나 보성, 금평, 패총에서 나온 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이 많은 유물이 어떻게 대한해협을 건너왔을까? 百済の国家の形成、そして馬漢地域での、社会関係の、権力の集中化、などが一方では韓半島で起こった。でその一方で、日本では大和を中心に、政治的な統合が、進んで、いった時代です。で、その中で、両地域の、窓口を、両地域の、交易あるいは交通の窓口を、きちんと定めて、政治的にも、交渉するような中で、西陣町遺跡が形成されたのではないかなと考えております。 백제와의 교류가 활발했던 오사카. 한때 일본 역사의 중심이던 도시는 제2의 상업도시로 발전했다. 인근에 있는 왕인박사의 묘를 찾았다. 당시 왕실 태자의 스승이었던 왕인은 지금도 일본에서 학문의 스승으로 존경받는다. 그곳에서 왕인의 묘를 관리하는 노신사를 만났다. 今歴史館を見ようとするのは、もっと前に戻りまして、じゃあワイン박사をよく調べたところ、中国の孔子の教え論語をね、百済のワニ博士が日本へ持ち込んだ。ということはワニ박사の偉大さはね、中国、韓国、日本3つを友好的に取り結んだ日本文化の恩人だと思って、今も現実にそう思って今清掃奉仕をして恥ずかしくないようにしてるんですけどね。 왕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존경심에 가슴이 뿌듯하다. ここもこういうふうに一周してます。ここも一列に 이곳에서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유물을 만났다. 그동안 마한과 관련한 자료는 주로 규수 지역에서만 확인되었었는데 일본 한복판에서 영산강 유역 마한의 생활 유물을 만난 것이다. 그중 특히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U자형으로 생긴 아궁이태. 무려 20여 점 이상이 출토됐는데 파편을 모아 복원한 것을 보여주었다. 아궁이태는 붙박이식 붓도막에 아궁이 입구에 붙이는 장식품을 말한다. よく形が似ております。20点ほど出ています。関係品に近いものが20点以上出ています。で、この永山湖流域で出たものと最も形が似ております。移動式かまどはこれなんですけども、ちょっとご覧になっていただいたように少し色が黒いですね。でこの黒いものについてはですね、私も韓国で有事をだいぶ資料を集めた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も、一番よく似てるのがやっぱり光州の光光州ですね。光州のウォルジョンドンの資料です。であそこの資料と非常によく土の色がよく似てます。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아궁이태 파편의 짝 맞추기 작업이 한창이다. 마치 퍼즐 게임을 하는 것 같다. 색깔만 봐도 제 짝이 아니다. 고창 황산유적 붓도막에서 출토된 아궁이태. 수많은 유적에서 나온 파편이 있지만
이렇게 완형을 갖춘 건 드물다. 곧바로 아궁이태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여기가 10cm로 보는 거예요? 네, 그 10cm 정도 보시면 돼요. 여기를? 네. 그럼 여기는 한 15cm로 잡고 여기를 한 13 잡고. 논바닥에서 채취한 흙으로 수분 비율을 맞춰서 점토를 만들고 탄알판을 두드려 공기를 뺀다. 그 다음 아궁이태 모양으로 오려낸다. 복원 작업의 기본은 유물의 크기와 두께 등 원형을 최대한 살려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두께를 조절하면 끝. 붙일 때 여기가 너무 두꺼우면 그 황토를 갖다가 이렇게 덧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얇아야 어떤 그 안정감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얇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어차피 아래쪽은 안 보이잖아요. 집어넣는 부위니까. 이번 복원 작업에서 실험할 아궁이태 표면의 장식도 잊지 않는다. 그동안 수많은 문화재 복원에 참여한 베테랑 도예가의 손길이 분주하다. 역시 손만큼 좋은 도구는 없다. 이 표면이 질감이 좀 매끄러웠나요? 아니면? 아니요, 매끄럽지 않아요. 우퉁우퉁했나요?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다듬은 흔적은 없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매끄럽게만 한 것 같더라고. 말씀대로 여기가 약간 비스듬하게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편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지침서다. 각도를 줘가지고 안쪽으로 잘랐어요. 고창에서 나온 그 아궁이태는 중앙에 분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체 하나로 완제품으로 나왔는데 대부분의 그 편이라든지 아궁이태를 보면은 중앙에 다 분리를 시켜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운반이라든지 이동이라든지 소성하기가 왜냐면 판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용이하기 위해서 자른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일체형으로 된 것들이 또 추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할된 거랑 분할되지 않은 거를 같이 소성을 해봐서 이게 어떠한 제작 방법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U자형 아궁이태가 완성됐다. 이 아궁이태를 가마에서 구원해 실제 쓰임새를 연구해 볼 것이다. 부뚜막에 완형 아궁이태를 붙여보았다. 볼록한 장식 부분이 앞이었을까 뒤였을까? 그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터. 중앙이 분리된 기역자형 아궁이태도 함께 실험해 보았다. 이렇듯 마한 사람들은 부엌의 아궁이태 하나에도 모양을 내어 품위 있는 음식 문화를 즐기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 시토미야 기타 유적에서 나온 아궁이태의 형태가 영산강 유역을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나온 것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토미야 기타 유적을 남긴 말을 키우던 집단의 고향이 호남, 특히 영산강 유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궁이태만이 아니라 함께 나온 그 취사 용기를 보더라도 그들의 고향이 영산강 유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사카부 동쪽에는 가와치라는 마사협회가 있다. 가와치를 중심으로 사방 2-3km를 마을 사육 장소로 보고 있다. 그곳에서 다량의 말뼈와 화석이 발견됐다. 시토미야 기타 유적 조성 시기는 4, 5세기. 아직 일본에서는 말을 사육하지 않을 때다. 5世紀の前半になって急にガッと増えてくると。その時期にこういう資料が一緒に入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朝鮮半島からですね、そういう技術を持った人が入ってきて馬を始めたんじゃないかなと。それは必然的に日本側からの要請があって、その馬を飼うようにたくさん飼育するようにな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すね。で、シトミヤ北陸の場合もう一つはですね、最初の段階は若い馬の死体が若い馬の資料が多いんですよ。ところが
6世紀になると年取った馬の種類が増えるんですよ。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最初のうちは馬を飼うっていうのは非常にしんどいんですよね。馬1頭しか産みませんし、馬をその大人成長させるまでものすごく労力がいるんですよね。 시토미야 기타 유물이 전시된 박물관. 키가 100에서 120cm이려는 어른 말과 어린 말의 뼈와 화석, 말이 먹던 소금을 담은 제염 토기 등 마사 유적이 가득하다. 마한인들이 말을 가져와 사육 방법까지 알려준 흔적이다. 초기 단계는 가축을 사육하는 기술이 부족했지만 한반도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점점 말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다. 도쿄 도심의 우에노 공원. 잘 꾸민 산책로와 숲에서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 도쿄 시민의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원 옆 양지 바른 곳에 왕인의 비석이 있다. 일본 문명의 기초를 닦아주고 일본의 문자 확립에 기여한 공을 기려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의 역사를 만든 101인의 왕인 박사를 선정하기도 했다. 1600년 전 영암 상대포를 출발한 왕인은 고토열도, 간사키, 하카다를 지나 오사카의 마한의 문화를 전파했다.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 흔적을 영산각 유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까? 한평군 마산면, 폭염 속에서 고분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2000년에) 처음 발견된 표산 고분의 분구 길이는 43m. 영산강 유역의 거대 고분군에 해당한다. 발굴 작업이 계속되면서 기다리던 유물도 하나둘씩 나왔다. 금동판이에요. 그래요, 저희? 예. 다른 유물도 나왔다. 거기도 지금 예. 지금 그쪽에서 뼈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그래서 지금 이쪽에 순장을 했나 싶기도 하고. 예. 계속 지금 그쪽 방향에서 그 뒤에 나오고요. 지금 뭐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저쪽에서 금동으로 그 피막을 입힌 유물 나오고 이쪽에서 이제 그 말뼈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말이 이렇게요. 진짜 좋은 거예요. 표산 고분은 첫 발견 후 발굴까지 13년이 걸렸다. 그 사이 잦은 도굴로 유물이 모두 사라진 줄 알았다. 깨진 조각 파편이지만 가뭄의 단비처럼 고맙다. 현재 뭐 이 고분은 아주 도굴이 아주 극심합니다만은 아주 극심한 도굴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에서 나오는 그 유물들 말씀드린 그 전문독이라든가 또는 그 중국 동진청자라든가 이런 그 당시의 그 시대상을 알 수 있고 당시의 그 우리 지방의 제지 세력의 그 어떤 위상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유물들이 출토되세요. 그래서 이 고분이 굉장히 앞으로 그 연구를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표산 고분의 축조 시기는 5, 6세기. 돌을 쌓아 만든 횡혈식 석실 고분이다. 일본의 반즈카 고분과도 형태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마한 세력이 가장 번성했을 때다. 출토된 중국계 동전 무늬 도기는 중국과의 교역을 말해준다. 그런데 이 표산 고분이 영산강 유역의 무덤 양식과는 확실한 차이를 보인다. 국악기 장고 모양을 해서 붙여진 장고 무덤이다. 얼핏 보면 일본의 전방 후원분과 닮았다. 나주 전남 지역의 표산 고분 같은 장고 무덤은 광주, 영암, 해남 등에 13개가 분포한다.
모두 5, 6세기에 만들어졌다. 장구 무덤 주변에서 출토된 원통형 토기. 생활에 사용했다기보다 무덤의 장식용으로 사용됐다. 앞이 방형이고 뒤가 원형을 띤 전방 후원분. 우리의 장고 무덤과 비슷한 무덤이 일본의 전방 후원분이다. バカの地域と5世紀末から6世紀前半にかけて交流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ちょうどその時期に、長七山堂では突然前方後円墳が出現してきます。おそらく北部九州と長七山堂幕藩の地域が何らかの関係があったということを示していると思います。 평야지대 영산강 유역의 마한과 일본은 어떻게 교류했을까? 나주시내 영산포에는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하나 있다. 등대다. 국내 유일의 내륙 등대로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당시 이곳이 등대가 필요할 정도로 번창한 선창이었다는 의미다. 영산강은 100년 전까지만 해도 육지 깊숙이 들어온 바다였다. 영산강 하구 지역은 대외 항로상에서의 교차점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바로 영산강이라는 길고 내륙으로 뻗은 강이 바다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영산강 하구 지역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외 국제 항로와 그리고 내륙으로 이어진 수로가 연결되는 곳이죠. 따라서 내륙 수로교통과 해양이 만나는 해륙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영산 하구 유역은 과거부터 일찍부터 문화가 발전했고 정치 세력들이 강력하게 존재했던 겁니다. 이 강물이 1500년 전 마한인이 바다로 나가는 뱃길이었다. 진서에 마한 신미국을 비롯한 20여 개국이 중국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영산강 유역 마한과 서해를 사이에 둔 중국 난징. 경제에 비해 아직은 역사 부분의 개방이 더딘 중국에서 마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까? 쥐릉시 도심의 외곽. 멀리서 보면 영락없는 잡초밭인 언덕 위에 토돈묘가 있다. 준나라 때의 토돈묘다. 이런 무덤들은 강남 특유의 매장 형식으로 주로 짱수성, 저장성, 안휘성 등에 분포한다. 土人墓的分布的这个它的这个地理环境的话呢，有的是在这个丘陵地带，有的是在这个山地的山脊上，还有的呢是在平原地带。那土人墓它的这个构造，目前来看的话呢，有几种形态，最主要的呢就是说，有这个一等一墓，还有一等多墓，另外呢还有这个太傅周围的这个石室土人墓。 토돈묘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었다. 장수성 쥐릉시 토돈묘 박물관을 찾았다. 하나의 무덤에 여러 개의 묘를 사용한 이른바 일돈다묘. 추가장을 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한 초기 묘제인 분구묘와 비슷하다. 토돈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땅을 고른 후 중심 분구에 시신을 안치하고 첫 번째 무덤을 중심으로 추가장을 만든다. 이는 마한의 분구묘도 크게 다르지 않다. 흙을 쌓아 시신을 안치하고 필요시에 중심 분구에서 수평 또는 수직으로 추가장을 완성한다. 축조 방법에서 분구묘와 토돈묘는 비슷하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은 분구묘가 토돈묘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이다.
可能是到那个秦朝末年的时候，秦始皇统一中国的时候，就是有很多这个可能有这个移民，比方说东渡，比方说到了韩国。另外在楚国，在灭这个吴国和越国的时候，楚国向东方拥兵的时候，实际上也有很多的这个吴越的移民，通过海上的道路，这个流到了朝鲜半岛。 영산강 유역 마한과의 교류를 짐작할 수 있는 토기류도 보였다. 항아리, 내귀단지, 접시 등이 그것이다. 前文陶器，那么是中国东汉开始就出现了一种特殊的陶器，那么在中国大陆数量也比较多，并且这种陶器呢流传的时间比较长。 那么在龙山江流域发现前文陶器，我想这应该是这两个地区有着非常丰富的物质文化交流的一个非常好的例证。 또 다른 마한과 유사한 토기를 찾아 쉬저우를 찾았다. 이곳에서 쉬저우의 고대 유물과 한나라 시대 예술품 등 4천여 년에 이르는 쉬저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 학예사가 들고 온 상자에서 영산강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토기가 나온다. 양옆으로 새의 부리와 꼬리를 형상화한 새 모양 토기. 금방이라도 새 한 마리가 날아오를 것 같다. 마한인들은 새를 숭배했다. 5월과 10월에 풍년을 기원하고 감사하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여러 모양의 새를 만들어 공헌물로 바쳤다. 나주 가흥리 고분에서 출토된 새 모양 토기와 비교해봤다. 쉬저우 박물관 토기와 비슷하다. 쉬저우에서 기차로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렌윈강.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서남해안 작은 어촌인가 착각된다. 렌윈강의 토든면은 바다가 보이는 산지에 주로 위치한다. 키보다 우짜란 수목을 헤치고 한참을 들어가자. 석실이 나타났다. 원형으로 흙을 쌓은 후 입구를 큰 돌로 마무리한 네모꼴의 토든 석실. 내부 또한 크고 작은 돌로 겹겹이 쌓았다. 바닷바람으로부터 무덤을 보호하려는 생각이었을 것이다. 基本上我们国家的墓葬形式全部是地下式的，都埋在地下，它封闭比较好，所以很多东西不容易腐烂。这种封土石室呢，它是暴露在地表，堆砌在地平以上，后边再封土。随着时间长了，这个封土慢慢的流失以后，这个石的这个墓室呢比较就通风。 렌윈강에는 300여 개의 토든 석실이 있다. 주변에 또 다른 토든 석실. 이 석실 역시 둥그렇게 흙을 쌓고 출입구를 큰 돌로 마무리했다. 이렇게 토든 석실이 아늑하다 보니 최근까지 사람이 기거하기도 했다. 连云港市的这个封土石室呢，和韩国的封土石室在这个结构上面有这个类似之处。主要是它们呢，这个都是用巨石堆砌而成，它们这个墓室主要是以方形的为主，也有刀形。这个在结构上和形制上呢，确实和韩国的比较呢有类似之处。 1500년 전 이승을 등진 누군가 잠들었을 렌윈강의 토든 석실. 그 안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온다.
멈춰버린 과거와 현재를 잇는 빛이다. 신안군 안좌도. 이곳에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있다. 나 중학교 2학년 때 지금 64세인데 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도구를 했더라고. 그래갖고 저쪽에서 저기다 갖다 내버렸어. 칼 이만씩한 칼 넓이가 이만씩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 정도나 되게 칼이 있더라고. 그러고 그 목 구슬, 구슬 내불고 가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그 구슬 주워다가 놔둬갖고 다 잊어먹었지 뭐. 아, 그때는 또 그런 걸 몰랐잖아요. 그런 거 모르고. 알았더라면은 그런 걸 또 보관하고 할 건데. 맞아, 지금 같으면 모른디. 그때는 전혀. 고분을 안고 있는 구릉이 편안하다. 마을에서 대대로 내려온 길을 보여준다고 하셨다. 지금 모두끼리 어떤 걸 가리킨 겁니까? 지금 저 시옷자 있어 저. 아 예. 돌로 저리 바다로 쑥 나간 거 시옷자 같이 형태가. 그것이 지금 노두길이에요. 내가 바닷물에 모두 잠기고 흔적만 남은 노두길.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풍선들이 여기가 겁나게 닿았었어요. 풍선배. 그때 막 그 하이도 장산 이제 저거 도초 쪽에서 올라온 배들이 이렇게 가면서 여기가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여기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물때 50년대, 60년대. 쉬었다가 이제 물이 들다가 써불면 못 가지 않아요. 풍선배들은. 그러면 여기서 12시간을 자. 그분들이 쉬었다 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내가 이제 그 추측을 하기를 하면 그때 당시도 이 노두길이 길지 않느냐. 얕은 수심으로 배가 포구까지 들어오지 못할 때 바다에 배를 정박하고 무트로 들어오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다. 그 옛날 번창한 항구였을 배널리 고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까? 배널리 고분 유물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투구와 철검, 여기 있습니다. 철촉 등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많다. 예. 갑옷에 이제 이게 목가리개입니다. 뒤에 그 목 뒷부분을 방하는요. 갑옷의 부속품인 또 다른 유물. 이건 그 이제 갑옷 앞부분입니다. 이게 전부 그 이제 파편으로 있는데 이 보시면 작은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 구멍 사이를 그 가죽으로 엮어서 전부 엮어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몸체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녹이 슬었지만 투구는 원형 상태가 양호하다. 갑옷과 투구 등 유물로 봐서 무덤의 주인은 장수로 추정된다. 배널리 고분이 학계에 관심을 끈 이유는 유물에서 보이는 다양한 국적 때문이었다. 철쪽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이 다양합니다. 지금 이 부분적으로 보이는 철촉도 있고 또 위쪽도 철촉도 있는데요. 이제 백제 계통의 철촉, 가야 계통의 철촉, 그리고 이제 일본 계통의 철촉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그 도자상에 이런 저희들이 도자상으로 이제 그 도자형 철촉이라고 하는데요. 그 칼 모양인데 칼 모양의 그 짧은 이게 몸체가 짧은 칼 모양의 것은 뭐 일본 쪽에서 나오고 가야 쪽에서 나오는데 이 몸체가 긴 이 철 모양의 철촉은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외적인 요소의 철촉도 보이지만 한반도에서 나오는 철촉의 요소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안 안좌도가 한반도와 일본을 잇는 해양 거점이었다는 의미다. 幕藩のマハンの時代では当時日本列島の上はですね
韓半島の西北部に大砲軍、テバン軍っていうのがあって、そこを通じて義、ウィ、奈良と国とこう外交関係を持っていたわけですね。その時に九州から壱岐、対馬、紀美、南海岸、それから西海岸を北上してテバン軍、大砲軍に行くわけですね。 서해에서 남해로 꺾어지는 꼭지점에 해당하는 해남 백포만. 백포만의 군곡리 패총은 기원전 3세기부터 700여 년에 걸쳐 형성된 생활 유적이다. 이곳에서 다량의 유물이 나왔다. 화폐 화천.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점뼈 같은 중국계뿐 아니라 마한계에 속하는 유리구슬 거푸집도 출토됐다. 마한과 중국에 활발했던 교류 증거다. 고흥반도의 나지막한 구름. 멀리 팔영산으로 이어지는 능선 사이에 해창만이 보인다. 일몰이 아름다운 이곳에도 지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다. 남해 바다가 지척인 곳에 안동 고분이 있다. 축조 시기가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안동 고분은 사다리꼴의 석광묘다. 발굴 당시 돌을 쌓아 만든 석곽 안에서 수많은 유물이 나왔다. 유물은 40개보다 100제개에 가깝다. 안동 고분의 대표적인 유물 금동관. 주인공의 발밑에 부장된 것을 보면 실제 머리에 착용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금동 신발 또한 마찬가지다. 남해안에서 출토된 100제개 유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백제와 일본이 가야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교류해 나가는 과정에서 항로상의 요충지인 고흥반도 세력자들의 협력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동관과 금동 신발 같은 위세품도 사유했다고 보는데 6세기 초까지는 완전히 백제에 복속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면서 백제하고는 그런 협조적인 관계라고 할까,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백제 입장에서도 비록 영역적으로 복속시키지는 못했지만 일본과 통하는 대단히 중요한 항로상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금동관이나 금동신발과 같은 중요한 위세품들을 내려보냄으로써 보다 평화적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내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흥반도에서 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면 닿는 사천 늑도. 늑도는 섬 전체가 유적지다. 출토 유물도 다양하다. 중국계 경질 토기와 일본계 야유이 토기 등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의 유물이 고루 나왔다. 군곡리 패총이 있는 해남 백포만과 같이 사천 늑도가 번성한 무역항이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영산강 유역은 한반도 서남해안에 도착하는데요. 적어도 황해와 동중국해와 남해, 즉 중국의 지역과 우리 일본 지역, 일본 열도를 연결할 때 모든 길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반도 서남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산강 하구역은 이른바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 때까지는 동아시아 교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남 지역 마한 세력은 고대 한반도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에 있는 중요한 해양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1500년) 전 마한 사람들은 바다를 보며 꿈을 꾸었다. 바다는 막힘이 없다.
바다는 멈춤도 없다. 흐르고 흘러서 빛으로 남는다. 바다는 마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었다. 그 바다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새로운 역사의 빛이 남도 땅 영산강으로 모인다.